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능 스님의 사상 관련된 부분들 조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해능 스님에서 시작되는 게 유심주의를 확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집대성했다. 중국 철학에서 언제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인물들은 집대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혀 없었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한 문제식들을 다 종합해서 딱 요약해서 딱 하나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도 뭐 핸드폰도 있었고 PDF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 것들을 시대적 요청 구조를 반영해서 하나로 간략하게 딱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집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대성자를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야말로 그런 분이고 그 정신을 가장 잘 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은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 그래서 일상성. 해능 스님 이전에는 유심주의는 뭐 그전부터 불교에 있어서요. 화엄종에도 유심주의가 있으니까 일체유심조 뭐 이렇게 해서 다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나랑 관련시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선수행을 행동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마조 스님에 의해서 일상의 환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삶이 깨달음이다. 이게 이제 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삶 이꼬로 깨달음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나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다. 이게 인도 불교랑 굉장히 많이 틀린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불교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가는 거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을 왜냐하면 삶이 전체가 깨달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삶 안에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나중에 긍정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게 중국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강서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서성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분기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는 강서는 양자강의 서쪽이라는 뜻이고 호남은 동정호 들어보셨죠? 진짜 큰 호수예요. 우리하고 중국은 약간 땅이 차이가 이게 사이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등 관계로 비교하면 안 돼. 근데 저런 문화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지역 분기에도 저런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에는 호남성, 호북성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호남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그게 중국 영향을 그런 식으로다가 어떤 지형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다 중국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알아두면 그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이러면 경주하고 상주, 그러니까 완톱 체제, 그러니까 투톱 체제지. 두 개를 붙여서 경상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라도 하면 전주하고 나주. 전주하고 나주. 충청도 하면 충주하고 청주. 아니, 그렇잖아요. 네. 강원도 하면,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경기도. 경기는 왕의 칙할지를 경기라고 합니다. 네. 왕의 칙할지를 경기. 네. 그래서 그거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관찰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명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한 번만 딱 들어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영남 쓰잖아요. 영남 호남.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호남의 갈등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 한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남은 뭐냐? 그러면 중령, 조령 남쪽을 영남이라고 해요. 중령, 조령 이게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중령, 조령.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옆으로 가면 축풍령. 중령, 조령 남쪽을 영남. 그 다음에 호남이라고도 쓰잖아요. 호남. 근데 우리나라가 호수가 없어. 호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중국 명칭을 따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전라도에 가면 벽골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그 호라고 그냥 그 제방인데, 한마디로 벽골제니까 제방인데 그냥 호라고 붙여서 그냥 호남. 호남 이렇게 써.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호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강? 호수 같은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호수 같은 강. 그걸 금강의 다른 이름이 호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원래는 이렇게 물결이 있는데 금강이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하다네. 나 몰라. 나 금강이 그런지 나 잘 못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금강의 별명이 호수강이야. 호수 같은 강. 에? 그래서 금강 남쪽을 호남이라고도 한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따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형을 기준으로 할 때 지형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본따오다 보니까 호수도 없는데 자꾸 이런 호자가 나오는 거를 갖다 어거지로 약간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 산동성, 산서성 그러면 그 태행산맥, 네,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섬서성 그러면 서면이라고 하는 데서 섬현이라고 있어요. 현. 그러니까 행정구역에서 현, 군현대 할 때 그 서면의 서쪽을 섬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나누는 게 중국 거를 많이 본따 왔어요. 네, 그래서 호가 없어도 우리는 호남이 있어. 그리고 그 북쪽에는 그 재밌지. 호북이 아니고 호서가 있어. 중국에는 호남성, 호북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호남이 있고 호서가 있어요. 호서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호서 이러면 뭘 얘기할까? 아니, 호남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그러면 충청도는 그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충청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요? 뭐 한국 사람이 그건 모르겠어. 우리가 뭐 중국처럼 지도가 큰 것도 아니고 뻔한데 도가 뭐 몇 개나 돼서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으면 호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북이 아니고 호서라고 호서지방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그래서 무슨 호냐 그렇게 하면 그걸 의림지로 봅니다. 제천의 의림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셔도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단지 이런 식으로 어떤 지형지물, 중심 지형지물을 가지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한다더라. 그래서 강서의 마조, 호남의 석도 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호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 강호. 강호라는 표현이. 그래서 천하를 양분하는 그리고 저는 저 마조 스님, 마조가 홍주의 개원사에서 법을 설해요. 그래서 이걸 홍주종이라고 합니다. 홍주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선종의 저 또 마조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그리고 저 마조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마조가 장송산 마라고 장송산에 마씨성을 가진 사람 이래서 장송산 마라고 하는데 그 마조가 우리나라에 제가 몇 시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몇 회 전에 요 방송 몇 회 전에 그때 정중사 무상스님 얘기할 때 이 마조가 원래 정중사 무상스님 제자였다라는 식의 기록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봉 종밀입니다. 종밀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 마조 스님이 무상 스님, 정중사 무상 스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만약에 마조 스님이 그 정중종파에 계속 있었으면 신라불교가 이렇게 떡상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조 스님이 그쪽에서 좀 배웠어. 뭐 그쪽 문화 쪽에서 좀 배웠던 것 같아. 그 동네 사람이에요, 저 어른이. 예, 그 동네 사람이에요. 장송산이라는 게 지명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출가하고 그 동네에서 배우고 뭐 양이 안 찼던 것 같아. 그래서 남학으로 갑니다. 남학 회양. 이 남학이라고 하는 데가 동태산, 서화산, 남항산, 남형산, 북항산, 중학, 숭산 이렇게 5학이 있는데
남학 형사나에 가요. 이게 이제 마경대 사건이라고 제가 전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에 의해서 도를 깨닫는데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깨달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앉고 서고 눕고가 핵심이 아니야. 앉는다고 좌선한다고 그래서 붓다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조 스님 얘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남학해양 스님 문화에서 이제 그쪽에 가서 그 선생님이 이제 좀 괜찮다고 하니까 갔는가 봐. 아니, 그거는 요즘도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선생님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그 선생님이 좀 괜찮다더라. 그럼 우리는 또 가서 수업 듣습니다. 또 이렇게 또 수업도 듣고 그 선생님 뭐라고 하나 찾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어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더라. 저 어른한테 가면 뭐가 된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미쳐서 배우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발전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 선생님 밑에서만 그것만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잘 안 돼요. 폭이 좁다고, 보는 폭이. 다양한 것들을 쫙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융합해내면 이제 훨씬 더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조가 저 남학회양 스님 밑에서 이렇게 딱 그래서 참선을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었대, 방에. 그랬더니 남학회양 스님이 남학에 살았다 그래서 남학회양이요. 저 형산에 살았다 그래서 거기서 기왓장을 가지고 바닥에다가, 중국은 바닥이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기왓장은 굉장히 얇습니다. 제가 남학 회양 스님 계신 데 가서 내가 기왓장을 밀은 사람이거든. 그걸 기념으로 이렇게 기왓장을. 그래서 기왓장을 미니까 썩썩썩썩 이게 소리가 나지. 기왓장 민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쓱쓱쓱 이상한 소리가 나지. 벽돌에 기왓장 한번 민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슬려요, 귀에. 그러니까 방 안에서 참선하던 마조 스님이 아이씨 뭐야 이제 이러면서 나온 거지. 뭔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가 나? 이랬다가 나왔더니 당신 선생이 이걸 이상한 걸 밀고 있더래.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이상하잖아. 기왓장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양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왓장을 밀어서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기왓장 간다고 거울이 돼요. 기와는 아무리 밀어도 판판하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반사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진료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은박지 붙여서 하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동경이에요. 그래서 동으로다가 주조를 한 뒤에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숫돌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거울이 돼. 그리고 때가 끼면 또 이걸 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울을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해해야 돼. 저거를. 근데 기와는 갈아도 이 밝음이 나올 수가 없죠. 진료 자체상. 얘는 원래 탁한 애인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와를 갈아서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앉아있어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이 얘기를 한다고. 이 얘기를. 그때 이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수레가 안 가면 소를 채찍질하는 게 맞느냐 수레를 채찍질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를 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이 중요하다.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고 이게 행동주의라는 거예요. 행동주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행동적인 거다. 동적인 거다. 이거 동적인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고요하고 안정돼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호수 같은 물도 있고 폭포 같은 물도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해갖고 뒤집어지는 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물이라고 하는 거지. 잔잔한 건 물이고 저런 뭐 폭포나 뭐 이렇게 분수나 이런 거는 뭐 물이 아니야. 물 전체를 봐봐. 그것은 다 문제가 없는 물이야. 이런 식의 이게 행동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야말로 진짜 깨달음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중국 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남방의 윗바사나나 뭐 인도선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중국 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중국 철학이 이렇게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이원론이에요.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의 삶의 세계, 그리고 이건 이상 세계예요. 이상 세계. 이것은 차한, 이것은 피한. 이것은 버려야 되는 세계, 이것은 얻어야 되는 세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점오라고 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거죠.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론론의 특징은 뭐냐면 두 면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이거는 가짜, 이거는 진짜. 그러면 나는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꿈의 세계, 이건 깨어있는 세계. 이건 매트릭스의 세계, 이건 네오가 깨어난 빨간 약 먹고 정신 차린 세계. 이렇게. 그리고 히랍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이것은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각성해서 일로 가기 위한 어떠한 단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점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47생의 보살도 3대 아승기가 547생의 보살도를 닦아서 부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노하고는 다릅니다. 도노는 한 방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방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이게 논리 구조가 달라. 그래서 중국 선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열애선은 조사선만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사선이 지금 이런 해능 스님의 이런 선이 조사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 전통의 명상이라고 하는 걸 열애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선보다도 우수한 조사선. 굉장히 재밌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교조보다도 더 대단한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삼성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이거든. 네. 이건희 회장 때 삼성하고 이병철 회장 때 삼성은 몇백 배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을걸, 지금? 아니, 기업 가치나 안 그러면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짜 몇백 배 차이가 날 거야.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 삼성이야말로, 이건희의 삼성이야말로 이병철의 삼성보다 나아. 라는 말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병철의 삼성이 없었으면 이건희의 삼성도 없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성립하는 얘기예요. 둘 다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원판이 이러니까가 아니고 원판보다 계속 뛰어넘는 수정증보판이 나와야 발전해요. 그래서 학문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능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지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 스승보다 뛰어난 것이고 제자가 스승밖에 안 되면은 그거는 학문이 줄어든다. 이렇게 옛날에 얘기한다고요. 네. 발전시키려면 스승보다 계속 플러스 알파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화엄종이 나중에 이게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들만 제자들이 못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공부하다가 정신을 못 차려 사람이. 원래는 능력이 훨씬 좋은 사람이 뒤에 나와야 그걸 공부를 다 하고 플러스 알파로 또 하고 뭐 이러는데 이해하는데도 벅차. 옛날 어른들이 해놓은 걸 이해하는데도 벅차.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훈구학적인 예전 거를 잘 어떻게 공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물론 학교에서 그런 공부들을 다 하죠. 그리고 그런 공부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대학원생들이 하는, 박사과정생들이 하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거는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박사 논문이나 학회 논문은 다 보는 사람만 봐. 그거 말고 대중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쉽게 전달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논리적 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조금 틀릴 수도 있어. 왜?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면 안 틀려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고,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오차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일부. 그거를 이 사람이 인지를 못하느냐? 아니에요. 인지해요. 하지만 그 정도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 다 알잖아. 김소월의 국화 옆에서. 그죠? 그거를 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아. 직감적으로. 외국 사람이 그런 정서적인 이 공감대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개그 코드도 다르고 이런 정서 공감대들이 다 문화권마다 달라요. 야, 소쩍새하고 국화하고 뭔 관계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잘 안 된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아니,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알딸딸하게 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외워! 이러면 제일 편해. 외워! 그런 게 있어! 외워! 제일 편해. 근데 그거는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류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현대에 맞도록 재해석해주고 의미 부여를 하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그것이 철학과 종교의 생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 자, 이론론은 두 개의 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마음 한 번만 바꾸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래서 해능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한번 바뀌면 이렇게 하면 극락, 이렇게 하면 지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내 마음이. 예, 내 마음이. 그래서 요거는 한 방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순식간이지 요걸 이렇게 점차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뭔 약속을 했는데 내가 착각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왜 안 왔어? 온다고 그랬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난 내일인 줄 알았는데? 이랬더니 뭔 소리야 이러면서 카톡을 딱 보여주면서 들이밀었어.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착각했네. 그거는 한 방이지. 도노지 점호가 아니다. 내가 내일인지 알았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야. 나 착각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있는 거에서는 도노설이에요. 이원론에서는 점호입니다. 이원론은 점호고 이론론은 도노예요. 도노예요. 그리고 이게 유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주의와 도노는 사실은 맞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주의하고 도노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구조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해능 스님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견성이거든요. 견불성.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기까지 뭐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재밌고 중요한 얘기인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견성성불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견성성불. 그래서 견성만 하면 곧 이꼬로 부처예요. 붓다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견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견불성이에요. 그걸 줄여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육조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중국 철학에서의 핵심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중국 철학에는 다 성선설이지 성악설이 없어요. 순자가 성악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순자도 성선설주의자입니다. 단지 현상에서 보느냐 본질에서 보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는 본질에서 봐. 사고를.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자는 원래 선했는데 여기에 거울에 때가 묻듯이 때가 묻어 있어.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악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공부를 통해서 악의 극복이 공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 제1편이 권학편이에요. 권학편. 학문을 권한다. 그래서 청출어람 청어람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라고. 계속 노력하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악이 돼버리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냥 악이요. 그러니까 악마는 본질이 악한 악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놈이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뭘 해도 악마요. 그것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순자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찌리하지만 마치 때가 묻은 거울처럼 찌리하지만 그것을 닦아내면 그게 공부야. 성인이 가르쳐 주신 공부야. 그거를 쫙 해서 내가 때를 뺄 수만 있으면 나는 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후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후왕주의. 그래서 순자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중국 철학 인성론사에서 늘상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철학에는 성악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선설을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성선설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 성선설의 이 논리 구조가 견성이거든. 견성에 이게 성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선.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런데 이 선이 불교랑 맞아서 인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도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붓다가 될 수 있대. 소승불교에는 삼품설을 만들거든요. 삼품설을.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대. 냅둬도 공부 잘하는 사람, 율곡 같은 사람, 그냥 냅둬도 던져놔도 돼. 이 사람은 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급은 이거는 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는데 율곡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상급. 뭐 학원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냅둬. 엄마는 그냥 놀면 돼. 그러면 아들이 다 알아서 해. A급. 굉장히 희유한 분들이지만 있어. 보통은 중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엄마가 뭐 신경을 쓰고 이러면 애가 좀 잘 되고 안 그러면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폭이 제일 넓은 사람이고 하급은 돈을 집어 넣어도 안 돼. 이거 제작상의 오류야. 그래서 뱃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돈을 넣어도 안 되고 안 넣어도 안 돼. 돈을 넣으면 돈만 띄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될 사람, 노력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눴어요. 이게 인도의 저 소승불교, 부파불교에서는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돼. 이 사람은 만약에 금생에 돼. 이 사람은 뭐 10생 뒤에 돼. 이 사람은 7 뒤에 돼. 시간만 많이 주면 언젠가는 돼. 라고 말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생에 언젠가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자를 열애장이라고 그런다고. 열애장. 열애의 가능성, 부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부각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인도 대승불교에서 저 불성은 굉장히 이단적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 불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해. 굉장히 좋아해.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전통적인 이 성선설하고 맞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불성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7 뒤에 붓다가 된다. 가능할까? 확실하지 않지?
그러면 자, 100겁 뒤에 된다. 그냥 시간을 계속 늘려주면 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0겁 뒤에, 10,000겁 뒤에. 뭐가 똑같은 거냐면 복권 생각하시면 돼. 복권 생각하시면 돼. 자, 한 번 샀을 때 복권이 당첨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10,000번 사면 당첨될까? 이렇게.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야, 억번 어때? 억번. 로또가 400만 불에 한 번, 1의 확률이잖아. 그러면 400만 번 중에 한 번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확률적으로만 얘기하면, 야, 억번 정도면 어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중에 한 번은 안 될까? 아니, 솔깃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동의를 안 해. 그러면, 야, 100억 번 할게, 100억 번. 될 것 같냐? 이 정도 가능성을 주면 400만 분의 1인데 100억 개로 가능성을 주면, 야, 그건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걸? 동의 안 하면 동의할 때까지 숫자를 올리면 돼. 1000억 번, 뭐 1조 번,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붓다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아득한 미래에 붓다가 된다. 라는 거를 동의할 때까지 시간을 계속 늘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뭘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대승불교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네가 1000억 뒤에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붓다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그 완전성은 지금도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불완전이 바뀌어서 100억 년 뒤라 그래서 완전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은 지금도 완전체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은 완전히 못 됩니다. 완전은 완전만 완전히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완전히 될 수 있다면 지금도 나는 완전이어야 해.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곧 불성, 완전성이고 이 완전성을 내가 자각만 하면 그러면 나는 곧 지금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노입니다. 그게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자, 봐봐. 현상이 바뀌는 건 없어. 제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천동설인데 지동설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한 번만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천동설로 안 돌아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착각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천동설로 가느냐? 그런 사람이 없어. 이게. 없어. 바뀐 건 한 개도 없어. 관점만 딱 바뀐 거야. 현상이 뭐가 바뀌느냐? 내가 천동설을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고 응애응애하고 한 대살까지 뭣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는 천동설인 줄 알았어. 태양이 맨날 떴다 졌다 하니까 천동설. 근데 뭐 부모님이 얘기하고 어른들이 얘기하고 야 지동설이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듣고 보니까 좀 솔깃해갖고 지동설 넘어왔어. 현상이 바뀐 게 있어? 한 가지도 안 바뀌었어. 내 생각만 바뀐 거야. 내 생각만. 그리고 나는 다시 글로 못 돌아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원래대로 있었던 거고 지동설이 원래대로 있었던 거 이걸 한 번만 딱 보기만 하면 그걸 이해만 하면 경기 끝. 경기 끝. 그래서 너는 그 자체로 붓다가 된 거야. 그리고 저렇게 해서 붓다가 되면 삶 자체가 곧 깨달음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이야. 이 불성을 이해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이 불성을 어떤 항상한 요인이 있고 불변한 종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거는 행동주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요것도 얘기하고 요것도 얘기하는 게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동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적인 행동주의. 인간은 어차피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석불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 되는 게 행동주의거든요. 행동주의. 이걸 최초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해능 스님하고 마조 스님이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인식 환기를 한 번만 딱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한 번만 이해를 딱 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게 태양이 뜨고 지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지동설이야. 그리고 그건 다시 미혹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사색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이해되면 경기 끝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화엄종 얘기할 때 현수법장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냐면, 교상즉 관법. 그러니까는 교리를 이치적으로 잘 이해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지동설이 내나 그런 거예요. 단지 그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쭉 들어가는 거지. 그게 뭐냐면, 직지인심이지, 어떻게 보면. 네 마음을 그냥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장. 그걸 막 복잡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너 마음 없어? 이렇게. 네 마음이 존재한다면 너는 이미 깨달은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 저는 단도직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단도직입. 단도직입이 뭐냐면 짧은 칼로 쑥 쑤신다는 뜻이에요. 푹 쑤신다. 조폭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 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멋있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다가서 푹 쑤시는 거야. 실체지, 실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심만 딱 간추리는. 그러니까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교상즉 관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화엄종의 이치들을, 그 교리들을 쫙 이해하면, 그 천라지망 같은 걸 이해하면, 너가 곧 미혹이 없어져.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한 거지. 그 세계관이.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 근데 해능 스님은 뭐냐면, 네 마음 하나만 다시 이렇게 환기시켜서 딱 보면, 게임 끝. 그래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일자무식이라고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이게 가능한데, 왜 너네가 안 돼? 마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한번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전해되면,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한 번만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미혹은 존재하지 않아. 네 삶이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이야. 나타난 거야. 그리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걸 딱 보는 게 아니야. 주인공 어쩌고 그런 거 아니야.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어서 그걸 딱 봐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화하고, 마치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이래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자체가 한강이듯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다 깨달음이 된다. 이게 해능이 말하는 육조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외연을 확장시키는 게 마조 도일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시도, 일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깨달음인 거지, 특수성이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참선을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일상 그 자체가 네가 환기만 되면, 의식이 환기가 되면 그대로가 다 깨달음이야.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그리고 그거를 임재스님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처작주 입처계진. 내가 주인, 쉽게 말해 내 참마음을 바로 알고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진실된 것, 깨달음의 군상일 뿐이다. 그래서 행주자와 오목동정이 모두 다 개진이라. 앉고 서고 눕고 자빠지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이걸 작용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실체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게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 안타깝네. 그럼 다음에 하느냐? 다음에 까먹어서 못하지. 이게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 나도. 안타깝네. 금생에는 안 되는가 봐. 업장이 두터워서. 자, 오늘 해능 스님과 관련된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선에서 말하려고 하는 16자 교회벌점 교회벌점
내가 저게 잘 안 나오네. 교회별점 분리문자 직진시 견성성분. 저거 본따서 저거 16자라고 하는 건데 저걸 본따서 유교에도 있어. 서경 대우모에 보면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의 윤주꼴중이라고 또 16자 구결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